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채플미 오늘 9월 8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시초가가 조금 안 좋게 시작을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나마 다우는 플러스만 들고 끝났고 S&P 500이나 나스닥 낙폭을 좀 줄이고 끝났는데 나흘 연속 하락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애플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많이 빠지면서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빠졌고 애플의 밸류 체인 상에 있는 회사들이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LG 이노텍 같은 거 많이 빠졌듯이 그 관련 종목들이 급락을 좀 했고요. 애플도 역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그 반대편에 있던 그 가치주 영역이나 방어주 영역에 있는 섹터 있잖아요. 건강관리나 필수비즈나 유틸리티 이런 그 유의 섹터들은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간만에 인텔이 어제 3% 이상 오르는 모습이었고 최근에 인텔이 조금 강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고 다행스러운 거는 어제 금리가 좀 빠졌어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bp 빠지면서 4.24가 됐고 지난번 고점 4.34를 기록한 이후에 4.3까지 올라갔다가 지난 고점을 또 돌파하면 어떻게 되나 뭐 이를 좀 걱정을 했는데 4.24고 2년물도 5%가 깨져서 지금 4.95% 기록하고 있고요. 금리를 자극하는 게 아무래도 유가다 보니까 유가도 87불 넘어갔었는데 어제는 0.8% 가까이 빠지면서 86.9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 약간 시중 유동성의 바로미터로 보고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000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때도 그렇고 올라갈 때도 올해 올라갈 때도 그렇고 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움직였는데 올해는 29,000에서 껌딱지처럼 붙어 있다가 지금은 26,000까지 금리 때문에 좀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추가 하락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 상황이 한 4% 이상대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단기금리 쪽도 한 5% 이상을 유지하다 보니까 약간 자금들이 좀 분산이 되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시중 유동성이 안전자산 쪽으로 조금 몰리는 그런 듯한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자산 쪽으로는 조금 타이트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최근에 이제 4.35, 4.34, 4.3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좀 내려오긴 했는데 계속해서 그 경제 지표들이 좀 요즘 잘 나오고 있잖아요. ISM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도 그렇고 제조업도 그렇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금리를 자극하는 것 같고요. 어제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나왔는데 이것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9월 2일 기준으로 나온 건데 9월 2일로 끝나는 그 주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인데 21만 6천 건이 나왔고요. 23만 3천 건이 컨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주가 22만 9천 건이었고요. 근데 컨센이나 지난주보다도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프 보시면은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고, 굳이 뭐 의미를 붙이자면은 2월 달 이후로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주간 신규 시험 신청 건수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계속해서 고용 쪽이 좀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하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블룸버그에서 해석하기에는 그 최근에 잡 오프닝 이런 부분도 좀 줄어들고 있고, 구직 대비 구인 비율도 좀 줄어들고 있는데,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이런 부분들이 좀 낮게 나오는 거는 고용도 둔화되고 있지만 해고도 선택적 또는 제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연속 실업수당 신청 건수 역시 167만 9천 건 나왔는데, 옆에 차트 보시면은 이것도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컨센이 171만 9천 건, 전주가 172만 5천 건인데 컨센이나 전주보다도 더 낮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용 부분은 실제로 뭐 쿨링 다운 되고 있긴 하지만은 실업률 쪽도 계속해서 좀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일은 일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뭐 중앙은행 페드가 예. 원하는 바는 항상 두 가지잖아요. 예. 완전 고용하고 물가 안정이기 예. 때문에 그렇게 실업률이 예. 막 5%, 6% 가는 거는 절대 원치는 않을 거고, 예. 한 4.5%까지는 감내하더라도 예. 지금의 고물가를 좀 잡는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실업률이 3.8에서 더 위로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징조가 이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 이런 게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좋게 나오면서 실업률이 더 이상 올라가기는 약간 힘들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그러면 연준은 물가 잡는데 계속 주력을 하지 않을까, 그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은 여전히 뭐 좋다는 거를 계속 인정하고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시장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애플 관련된 이슈를 조금 찾아봤는데, 단초가 된 게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 뉴스가 업데이트된 거를 좀 찾아봤고, 겹치는 거는 그냥 제외시켰습니다. 화웨이의 신규 스마트폰 출시로 인해 애플이 중국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다. 이 기사로 계속해서 9월 6일부터 업데이트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9월 7일 어제 시간으로, 현지 시간으로 오전에 업데이트된 거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거는 과연 그 화웨이의 신규 스마트폰 출시하고,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뭐 관료들한테 애플폰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애플한테 타격이 될지, 얼마나 애플의 출하량을 줄일 것인지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언급한 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애플 뭐 떨어진 거는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은 S&P 500하고 애플 주가를 보면은 최근에 좀 빠졌다가 회복하는 듯 하다가 다시 이제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 옆에 보면은 600불 이상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 점유율하고 화웨이 점유율, 오포, 기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600불 이상이면 좀 고가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 시장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한 67%라고 합니다. 23년 상반기 기준이고요. 그리고 화웨이가 16%, 오포가 4%, 기타가 13%. 그래서 애플이 상당히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 실제로
오펜하이머의 애널리스트인 마틴 양이라는 분이 중국 정부의 조치, 그러니까 일부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사용 금지령과 관련해서 화웨이 스마트폰은 이것과 화웨이 스마트폰 출시는 아이폰에게 중요한 사건이 될 것, 이렇게 일반적인 언급을 했고요.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화웨이로, 아이폰 사용자 역시 화웨이로 이동할 수 있어,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아이폰에 타격을 줄 수 있느냐라고 추정을 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은 2024년 출하량이 1000만 대 정도 줄어들 수 있고, 이는 전체 아이폰 출하량의 4.5%에 해당된다 라고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합리적인지 아닌지.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을 그 추적 관찰해봤는데, 어떤 그 하우스에서는 잘 모르겠다, 어떤 데에서는 뭐 500만 대 정도 될 것 같다, 어떤 데에서는 1000만 대 정도 될 것 같다는데, 1000만 대가 지금 나온 추정치로는 가장 공격적인 추정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4.5%에 해당되는 거가 뭐냐면은 22년에 애플의 아이폰 출하량이 2억 2,470만 대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 대 정도면 요거에 이제 4.5%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그 밑에 애플의 매출 추이를 연도별로 가져왔는데요. 애플의 매출 추이를 밑에 이제 블룸버그에서 보시면은, 애플은 9월 말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데니까 2022년 FY로 보시면은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은 전체 매출이 한 394 빌리언 정도 되는데, 프로덕트하고 서비스를 보면은 프로덕트 80%, 서비스 19.8%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아이폰이 52.1%를 차지해서 전체 매출의 한 절반 이상이 아이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아이패드, 맥, 웨어러블 해가지고 한 10% 내외쯤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가 19.8%, 20% 가까이 하고 있고, 밑에 이제 그레이터 차이나라고 해놨잖아요. 범중국인데 중국 본토하고 대만하고 홍콩이 같이 포함된 건데, 대만하고 홍콩은 뭐 좀 미미하니까 그냥 중국이라고 보면은 중국 매출이 애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8%, 그래서 19%라는 게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그 애플의 아이폰 출하량이 2억 2,470만 대, 이 정도 보면은 중국에서 한 4,400만 대 정도, 20%를 그냥 러프하게 계산해 주면은 4,400만 대 정도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사람은 한 1000만 대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했으니까 4,400만 대에서 1000만 대면은 20% 정도인데 20% 좀 넘는 수준인데, 이게 좀 합리적이냐라고 볼 때는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각자 이제 시각차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 화이폰이 얼마나 이제 그 성능이 좋을지, 얼마나 그쪽으로 사용자들이 이동을 할지, 그리고 중국에서의 아이폰 사용 금지령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클지, 요거에 따라서 달릴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의 적극적인 이익 추정의 변화는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요, forward EPS 지금 그 애플의 forward EPS 추이를 보면은 이틀 전에 뭐 이 뉴스가 나왔고 충분히 그 추정치를 반영할 시간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직 그 추정치에 적극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는 빠져서 forward PER로 보면은 애플이 30.2배까지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한 27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좀
좀 그 심각한 매출의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뭐 그다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주가는 빠졌고요. 심리나 뭐 수급에 의해서 그 영향을 좀 받았을 테니까. 펀더멘탈 상으로는 EPS의 추정치의 변화는 없고요. 일부 하우스에서 약간 전체 아이폰 출하량의 4.5%니까 이거가 이제 아이폰이 50% 이상 차지하니까 요거 한 절반 한 2.2%, 2.3%? 요 정도가 이제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체 매출에서 이렇게 이 추정을 그냥 신뢰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전체에서 한 2% 내외 정도의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요 정도의 어떤 느낌을 요 그 추정치에서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브레이크다운을 하지 않으면 그냥 머릿속에는 애플에서 매출 상품에서 차지하는 아이폰의 비중이 그냥 100% 예, 이렇게 막연하게 저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프로덕트 안에서도 그죠? 이렇게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다 보니까 전체 매출에서 아이폰이 차지하는 게 딱 50%. 예, 절반이고 그 50%에서 중국 시장 점유율이 20%니까 그죠? 거기서 20% 중에서 또 얼마나 영향을 받겠느냐 네, 그런 차원에서 계산을 해보면 전체 매출에서 한 2.5% 그 정도 영향을 받을 거다. 그런 부분이고 근데 아이폰이 아무래도 좀 덜 팔리면 중국에서 그만큼 덜 팔리면 향후 미래의 서비스 매출도 그만큼은 좀 줄어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반영을 또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 PER이 이제 30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아이폰의 그 전체 시장에서의 차지하는 점유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삼성을 이제 위협하는 전 세계 1등이 되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가운데 매출액이 아까 4-5% 정도 빠질 수 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멀티플에 좀 영향을 주는 수 있을 것 같고요. 멀티플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30배 하던 PER이 지금 27배 정도 이렇게 빠져 있고 이틀 동안 한 7%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프라이싱을 지금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결과는 나와봐야 되지만 화웨이 폰이 지금 출시가 됐고 거기에다가 애플의 아이폰 15가 다음 주에 판매가 딱 되기 직전에 일주일 전에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은 그냥 일단 사지 마라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중국 전체 소비자들한테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일단 공기업 그죠? 공무원하고 공기업은 사용 금지. 이 말은 사지 말고 화웨이 사라. 이런 뜻이었기 때문에 실제 매출이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9월 12일 신제품 발표 예정인데 그때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근데 이런 조치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좀 생각이 들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 익스포저가 노출도가 높았던 기업들이 거의 다 크게 폭망했죠. 사실 사드 보복 이후에 롯데그룹뿐만 아니라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핸드폰 점유율이 한때 24%였는데 지금은 1%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중국 노출도가 높은 미국 기업 주식은 팔아야 되나? 이런 연상까지 하게 되고 그렇다면 또 떠오르는 게 이제 테슬라다 보니까 어제 시초가에 시작할 때는 테슬라도 거의 3-4% 이상 빠지면서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행히 어제 0.17%로 약보합으로 그나마 낙폭을 거의 다 줄이고
끝나는 모습이었는데 11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G20 회담을 앞두고 어느 정도 나중에 좀 합의를 볼 거다. 내년에 바이든이 재선이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있었던 트럼프랑 또 시진핑하고의 마지막 합의처럼 뭐 그런 게 또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너무 또 확대 해석할지는 말고 한 2달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극적으로 또 합의가 됐었던 기억이 맞습니다. 있고요. 예. 2019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막 트럼프가 엄청 화내면서 좀 뭐 협상이 잘 안 돼서 그런지 협상에 대한 약간 카드로 쓰려고 그랬는지 2019년 8월 달에도 보면 또 3차 관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그때 1800을 찍으면서 저점이 나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10월 11월로 가면 갈수록 분위기를 많이 호전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11월 달에 G20 회담을 앞두고 그런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 보고요. 애플이 아까 PER이 30배까지 갔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채플미 시간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리 수준에서 PER 30배, S&P 500 전체적으로는 20배. 아무래도 부담스럽다. 오죽하면 워런 버핏이 여기서 애플 주식 안 사고 2년 국채를 사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또 뺨을 한 대 때려줬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지금 확실히 그 4% 이상의 금리 수준은 조금 그 주식 투자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처럼 이제 웬만큼 모멘텀이 있지 않고서는 계속 이제 박스권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고 비추세 구간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나 좀 그 추가 매수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비추세 구간이라는 표현을 쓰셨듯이 비추세 구간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운용해야 되냐면 buy on dips, DB 이렇게 조정이 있을 때 사고 랠리가 있으면 팔고 그런 식으로 역추세 매매, 역발상 매매를 해줘야 되고요. 작년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공포스러웠을 때 샀어야 되듯이 뭔가 이렇게 악재가 터졌을 때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PER 25배 정도까지 내려오면 또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중간하게 한 27배 정도 하는데 다음에 이익 추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긴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는 그 옆에 차트에서 보듯이 이익 추정의 변화가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이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난다면은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멀티플이 싼 구간이라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수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나중에 이익 추정 자체가 뒤늦게 이제 하향 조정되고 또 그러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주가가 내려왔다고 뭐 싼 주가는 아닌 거죠. 이게 해퍼닝일 거냐 아니면 펀더멘털에 영향을 줄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하는 아주 중요한 격언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금리 인상이라는 그 엄청난 페드의 그런 정책에 주식시장이 초토화됐듯이 중국 정부의 정책은 또 절대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PER의 조정이 EPS에 대한 조정은 앞으로 리포트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방금 계산해 봤듯이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영향, 전체적인 영향은 2.4%, 2.4%에 대한 이익 추정치도 이제 변동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EPS 조정이 있고 나면 PER이 나올 거고 EPS 변화율이 매출이 2.4% 떨어지면 예. EPS도 2.4%만큼 2.4% 포인트는 아니겠죠. 예, 예, 그렇죠. 네, 2.4% 줄어든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사실.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이 뭐 그 이익률 자체가 뭐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만큼 이익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EPS가 그만큼 2.4% 줄어든다고 보면 최근에 주가는 한 7% 빠졌댔잖아요. 예, 예. 6, 7% 빠졌으니까 이미 주가는 매출 2.4%보다 한 5% 빠질 것까지도 다 감안을 한 게 아닌가. 거기다가 아까 멀티플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장성에 대한 멀티플을 좀 다운시켜 보면 이래저래 주가는 이미 요 이슈에 대해서는 뭐 다 반영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애플의 이 사용에 대한 충성도라든지 예. 점점 더 사용자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라 가지고 그리고 애플은 내년 내후년에도 지금 얼마 전에 비전 프로 발표했었잖아요. 예, 예. 그죠? 비전 프로라든지 그리고 애플의 아이카 같은 게 24년도에 일단 어느 정도 뭐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 뭐 예. 여러 가지 또 미래에 엄청나게 큰 매출을 향상시킬 만한 또 예. 이벤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또 잘 이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까지 생각해 봅니다. 네, 저희가 애플 뉴스는 계속 있을 때마다 다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채플미니 예.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